최근 유럽 축구 무대에서 손흥민의 동료 선수들인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소속 국가대표팀으로부터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유로 2024를 앞두고 보스니아와 친선전을 치렀는데 메디슨이 빠진 탓에 3에서 0 완패를 당했습니다. 클루셉스키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전문가들로부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유로 2024 개막을 앞둔 6월 15일, 유럽 각국에서는 대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들은 우승국을 예측하기 바쁘고 매체들은 각국 전력을 분석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동료인 호이비에르의 모국 덴마크와 클루셉스키의 모국 스웨덴의 맞대결이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덴마크가 2에서 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전반전 최전방에는 맨유의 원톱 공격수 호일란드가 나섰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에릭센이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선수 명단에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이름이 없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최근 영국 언론에 보도된 음주 소동 사건과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는 지난 3월 국가대표팀 소집 도중 외출을 나갔다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해 경찰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조사를 거쳐 최근에야 비로소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두 선수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들의 지속적인 추적 보도 끝에 이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대표팀에서도 제명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은 국가대표를 훼손한 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보스니아전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 선수에게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덴마크전 패배 이후 스웨덴 대표팀 역시 클루셉스키의 제명 결정에 동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동 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팀 분위기를 크게 저해하고 팬들의 신뢰를 깼다는 점에서 강력한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일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크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대표팀은 이번 스웨덴전에서 공격진을 맨유의 원톱 호일란드로 구성하고 그 바로 뒤에 에릭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손흥민의 동료 호이비에르가 출전했습니다. 상대 스웨덴은 최전방에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사크를 몰아세웠는데 이사크는 이번 시즌 21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3위에 올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이비에르는 대표팀 데뷔 이후 14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에 시달렸죠. 전문가들은 양팀의 공격진을 평가할 때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에 선제골은 덴마크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2분 코너킥 상황에서 에릭센의 크로스를 호이비에르가 문전에서 왼발로 쇄도해 골망을 가르며 기대치 않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부 토트넘 팬들은 호이비에르의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는 달랐다며 상대 압박 상황에서 패스 미스가 잦은 것이 단점이지만 이렇게 감각적인 움직임과 슈팅을 가끔 보여주는 애매한 자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이비에르의 기복기 심한 모습이 감독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포체티노 감독이 높은 포지션에서 빠른 공격 전개와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호이비에르의 장점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은 높은 포지션에서 빠른 공격 전개와 짧은 패스를 주로 활용하는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을 잘 다루고 부드러운 패스가 중요한데 호이비에르는 그런 스타일에 완벽히 맞는 선수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가 열등하다기보다는 단순히 발달 방향이 달랐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최정상급 공격수 이사크를 앞세워 곧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전반 18분 박스 안에서 이사크의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갈라 1에서 1 동률을 이뤘죠. 팽팽한 공방전 끝에 후반 41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릭센의 중거리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며 덴마크가 2에서 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골 때문에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에릭센의 활약상을 만점인 1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춘 에릭센은 창의적인 패스가 가능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현재는 맨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밀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지만 덴마크 대표팀에서 제자리를 찾자 월드클래스 실력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에 대해서는 다소 차가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내내 무려 평점 6에서 7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로 클루셉스키의 왼발 편향성과 공지체 시간이 길어 패스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지만 스웨덴의 에이스 공격수 이사크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도 제때 패스를 연결하지 못해 비난을 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들 합니다. 한 전문가는 높은 수준의 팀에서 뛰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클루셉스키는 강팀을 상대로 하면 실력이 완전히 가려지는 선수라며 이런 선수는 중상위권 팀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워낙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서 클루셉스키가 스탯을 쌓을 수 있었을 뿐 스스로가 월드클래스라고 착각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에릭센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창의적인 패스를 선보였던 그는 이번에도 중거리 슈팅 등 공격 가치가 높은 활약을 펼치며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평가전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은 토트넘 출신 선수들의 현주소입니다. 손흥민 빼고는 에릭센 정도만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클럽 차원을 넘어 국가대표팀에서도 기복이 있는 만큼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공격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메디슨이 높은 연봉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유로 2024를 앞두고 잉글랜드 대표팀 코치진이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에서 메디슨을 제외시키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실력이 부족해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한 것이죠. 유럽 축구계에서는 잉글랜드가 이번 세대에 황금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력자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디슨 정도의 실력으로는 대표팀 선발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더 애슬레틱 소속 저명한 온스테인 기자는 메디슨이 유로 2024 최종 명단에서 탈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샘 엘러다이스 역시 메디슨이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메디슨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정신력과 리더십 등 정신적인 부분이 크게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에 대한 열정과 위지 부족도 메디슨의 한계로 꼽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메디슨이 토트넘에서도 주전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리그 중하위권 수준의 실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메디슨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세대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번 일로 그의 정상 탈환을 위한 반성과 자기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메디슨이 잉글랜드 유로 2024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과 팬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샘 엘러다이스 전 잉글랜드 감독은 메디슨의 기술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신력, 리더십, 열정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메디슨보다 실력이 나은 선수들이 많았고 부상 문제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번에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소속팀과 일치시켰다며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슨의 주요 포지션인 좌윙어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필 포든, 벨링엄 등 실력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경쟁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레스터시티의 강등을 막지 못한 것이 메디슨의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팀을 위한 희생 대신 개인 공격 포인트만 쌓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흥미로운 지적도 있었는데 일부 팬들은 소속팀에서는 잘하지만 대표팀에 가면 실력이 모자라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현상은 손흥민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두 선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지만 대표팀에서는 그런 동료가 없어 실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특히 메디슨의 경우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은 만큼 이타적 플레이와 전술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도 발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날선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빈자리가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는 게 축구 팬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두 선수가 이번 일을 잘 되새기고 반성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